안녕하세요. 방구석 보수입니다. 자, 오늘부터 택견의 기본적인 동작들을 초보자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 알고 계셨던 분들은 식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하는 거기 때문에 천천히 아주 차근차근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택견이 왜 부드러워 보이는지 그 동작과 그리고 이제 하는 방법들 한번 보이겠는데요. 자, 지금 이 옷을 이렇게 입고 있는 이유는 이제 밑에는 원래 한복 바지를 입으려고 했는데 동작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게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옷은 제가 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저 생각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옷은 좀 편하지만 멋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택견의 품밟기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택견의 품밟기를 이해를 하시려면 조금 밑으로 무릎 뒤쪽 여기를 오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여기 부분 이걸 오금질이라고 하는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구부렸다가 폈다가 이거를 순 우리말로 오금질이라고 합니다. 이 오금질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우리나라 전통 놀이 중에 상모 돌리기가 있죠. 자, 상모 돌리기를 저도 잘 모릅니다만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를 돌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상모 돌리기의 기본이 바로 이 오금질입니다. 이렇게 다리를 구부렸다 폈다 하면서 상모가 돌아가게끔 그렇게 훈련합니다. 그래서 이 무릎을 굴신 운동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근육을 단련하고 그리고 이제 관절을 강하게 하면서 내 체중을 이용하는 힘쓰는 법을 배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굉장히 부드럽고 춤처럼 보이죠. 자, 중국 무술에도 이렇게 하는 무술이 있죠. 자, 가장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국 무술에서 택견과 비슷한 무술이 바로 태극권입니다. 태극권인데 왜 보면은 대부분 태극권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고 멋있잖아요. 근데 택견은 좀 방정 맞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있지만 그거는 다리를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을 천천히 하느냐 빨리 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무술에서 체중을 이렇게 이동하는 동작 같은 경우를 태극권에서 천천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일본 쪽에서의 무술 중에 이렇게 오금질을 쓰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죠. 자, 주도 일명 유도라고 하는 상대를 잡고 이렇게 체중을 기울이는 연습을 하죠. 이걸 기울이력이라고 하죠. 기울이기라고 하는데 그때 바로 이 오금질 동작이 들어갑니다. 근데 사람들은 택견처럼 연습할 때 이렇게 연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느끼죠. 자, 그 다음에 서양 무술에서는 대표적인 게 복싱입니다. 복싱에 오금질 택견에 그런 동작이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제가 직접 복싱 선수 코치한테 확인한 거예요. 자, 처음 선수 출신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이어트가 아니고요. 처음에 자세를 잡고 체중을 이렇게 앞뒤로 이동하는 거를 복싱에서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택견에서는 앞뒤 밟기인데요. 자, 그래서 복싱에서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나중에 위빙, 슬리핑 할 때 이 오금질 동작을 쓰죠. 그래서 보면 택견은 굉장히 그냥 무술적인 요소로 굉장히 잘 돼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어떠한 후대에 오면서 어떻게 해석이 됐느냐에 따라서 약간 좀 변형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동작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동작이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걸로 판가름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금질은
처음에 연습을 할 때 이게 참 앞에서 보는 거랑 참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리를 편하게 쓴 상태로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죠. 자, 이렇게. 자, 여기 앞에 부분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서서, 자, 손을 공수를 한 상태로 인승이라고 하면 이렇게 손을 벌려주는 거죠. 자, 이거는 태권 협회가 각자 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다 합니다. 자, 바로 인승하면 이렇게 쓰죠. 자, 지금 손바닥을 보여주는 이유는 대부분 기가 잘 도는 자세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 자세는 내 손에 무기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손에 무기가 없다. 나는 빈손이다. 너도 빈손이지? 그럼 한번 빈손끼리 붙어보자. 그런 뜻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 태권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쟤네 뭐 하는 거야? 근데 이 손은 내 손에 무기가 없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련할 때 좀 멋있게 꾸미는 거죠. 그렇죠? 자, 준비하면 이렇게 잡죠. 자, 이게 바로 눈재기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싸움을 하기 직전에 이렇게 딱 상대를 째려보는 행위죠. 이게 바로 태권의 전통적인 기본 준비 동작입니다. 이렇게. 자, 인승, 내 손엔 무기가 없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상대를 딱 재는 거죠. 자, 딱 재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상대와 눈싸움을 하면서 기싸움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동작을 앞에 부분에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금질 동작을 수련을 하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건 양다리를 구부리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발을 11자로 한다, 살짝 벌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살짝 벌려도 되고, 11자로 해도 되고,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살짝 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발끝을. 이 상태에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자, 이렇게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죠. 발을 모으시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습하실 때. 대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릎을 구부리죠? 운동을 많이 하겠다고 무릎을 이렇게 많이 구부릴수록 무릎만 나갑니다. 내 무릎이 엄지발가락을 넘으면 안 돼요. 위에서 이렇게 봤을 때 엄지발가락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 동작이 무슨 운동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5분만 이렇게. 이 동작은 송덕기 할아버지께서 얘기하셨죠. 근육의 질을 바꿔준다고. 근육을 센 거무처럼 만들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오금질, 일명 품밟기의 가장 기본인 거죠. 자, 품밟기에 대한 해석은 분분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살짝 의자에 앉은 듯한 느낌으로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게 양다리 하다가 이제 한 다리를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반대쪽으로. 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좀 힘들잖아요. 그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 지금 운동을 하는 것 같은데 점점 동작이 춤처럼 바뀌고 있죠. 그렇죠? 자, 이걸 옆으로 이렇게 밟다가 그러면 발을 앞으로 놓고. 그렇죠. 앞으로 한번 밟고 뒤로 한번 밟고 팔 바꿔서.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우풍, 좌풍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세 가지 동작, 옆으로 밟는 것과 앞으로 밟는 것, 다시 바꿔서 밟는 것, 이거를 연결하면 바로 품자 밟기, 일명 품밟기가 되는 거죠. 여기 땅에다가 이렇게 입구자 3개를 이렇게 썼다 그러죠. 써서 내가 봤을 때 품자입니다. 저쪽에서 봤을 때 품자가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지금처럼 그 발을 입구자를 밟는 거예요. 발을 이렇게 옮겨가면서. 자, 이게 바로 품자 밟기죠.
자, 이 발은 이 발을 연습하는 이유는 스텝인데, 자,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던 걸, 자, 위쪽으로도 좀 나오게 좀, 예, 이렇게 때리는 걸 반대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때리다가, 그러면 한 번씩 이렇게 한번 때리고, 발 바꿔서 이렇게 한번 때리고. 자, 이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라고. 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에 이제 신비주의처럼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의 생각은 달라요. 자, 왼쪽 한번 연습하고, 오른쪽 한번 연습하는 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팔차기도 마찬가지고. 예. 그래서, 자, 여기서 이 품자 밟기. 이렇게 발을 바꾸는 거를 조금 더 이쁘게 바꾸면 이렇게 되죠. 자, 다리를 뒤꿈치를 들지 않고 갈 수도 있고, 뒤꿈치를 들고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지금 계속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죠. 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태권 동작이 부드러워 보이는 겁니다. 자, 이거를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놓든 입구자를 써놓든 바닥에다 표시를 하시고, 내 발이 한글로 치면은 O자가 되게 이렇게, 자, 몸에 O자가 되게끔 이렇게 찔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거는 공격을 할 때 상대가 이렇게 서 있는, 정면으로 서 있는 상대의 가운데를 파고 들어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찔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품밟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태권이 왜 부드럽게 보이는지 이해되셨나요? 자, 만약에 나는 무술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건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그냥 이것만 하셔도 돼요. 이렇게 서서 다리를 굼실굼실 이렇게 계속. 자, 원래 태권 배틀 경기 나가는 선수들도 이것만 한 5분씩 합니다. 그 이상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넘기려고 할 때나 내가 상대를 넘기려고 할 때 이 박자를 읽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태권 경기를 잘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심심하면 이렇게. 자,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럼 또 이렇게. 자, 이거를 제자리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움직일 수도 있죠. 이렇게도 움직이고, 이렇게도 움직이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보다는 태권은 굉장히 응용 능력이 뛰어납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오금지를 통한 품밟기 동작. 자, 집에서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